예, 일단 전농은 2021년 사업 기조를 농정의 국가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공공농업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농업 문제를 전농은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1년도에도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실제 농촌 지역들이 활동의 폭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민의 이 조직 체계 자체가 좀 회의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좀 골간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하는 시기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제 2021년에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변화의 모습들을 좀 집중시켜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월 농민 청굴기를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농민기본법이 뭐야,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농이 그리고 농민들이 이때까지 투쟁해왔던 과정들을 잘 보시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멈추지 않고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농민들의 투쟁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썼던 구호나 저희들이 얘기했던 논리들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니네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2020년을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갖가지 구호를 제출을 하고 전망을 제시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러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기존 적폐 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호만 제출하는 방식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통해서 국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공공농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좀 시간을 더 좀 쓰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전 세계 식량 FAO라는 식량 기구가 어떤 경고를 했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거리 공급망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먹거리 공급망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또는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경고가 4월 달부터는 한국에서도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6개월째 세계 곡물 지수, 식량 지수가 한 30%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아까 진보연대에서 얘기했듯이 돈이 있는데 그 돈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은 돈을.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가 와서 자연적으로 생산량이 줄은 게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먹거리 공급망이 무너져라고 생각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양배추가 정말 잘 생산이 됐는데요. 이 생산한 양배추를 이동할 수가 없어서 밭에서 폐기해버리는 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선 구매를 하는 나라인데요. 식량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1.7%밖에 안 되고요. OECD 평균이 1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60% 정도가 그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자급률 수치만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모든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세계 식량기구가 경고했던
것에 가장 적합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실현된 것 같지 않는데요. 저는 장담컨대 4월 달부터 실현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 식량 그 곡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3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작년에 한국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54일간의 긴 장마 아니면 뭐 냉해 여러 가지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은 이제는 농업과 먹거리 공급을 단순하게 생산의 영역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국가가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국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희가 왜 농민기본법을 제시하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은 왜 네가 자꾸 기본법 얘기하냐 그러는데, 한국은 현재 그 헌법에 명시된 것 말고 가장 그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의 기본이 되는 모법이 있는데, 그 모법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한국의 농업정책은 시장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에도 자본주의적 그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국가가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헌법 정신은 돼 있는데, 실제 농업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을 추구. 이게 이 효율성이란 말 자체가 이때까지 신자유주의 농정을 유지해 왔던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 판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구호를 가지고도 농업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공농업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식량 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농은 강령에 자주민주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를 명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자주 통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일 농업을 통해야만이 농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령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통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전농이 농민의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좀 없을 수는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좀 이런 통일 사업을 투쟁지를 진행해 왔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트랙터가 아직도 30대 정도가 저희가 못 보내고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저희는 올해 그 시범 사업으로 북측과 함께 남북 공동 경작지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작지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통일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계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정서 속에서 실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민족대 단계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평화통일의 자주 평화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남북 접경지에 남북농업 공동 연구 평화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단체들의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통일 사업을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농은 지금 3월 한미 군사훈련에 맞춰서 전 지역 농민회가 있는 모든 시군 면 지역에 프랜카드, 현수막, 그리고 깃발, 그리고 그 선언 운동을 통해서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긴급 지침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후에 뭐 국가법 철폐 투쟁이라든가
여타의 그 시범 그 공동 경작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투쟁 사업인데요. 그 아까 11월 달 농민 청굴기 고민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농민 청굴기 고민 이전에 농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를 제외하고 1차, 3차, 4차 지금 제한되고 4차 그 재난 지원에서도 농업 빠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 왜 농업을 빼뜨리냐? 농업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실제로 작년에 그 저희 농민들 같은 경우가 작용을 하면서도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대개 자기가 짓는 농사의 70% 80%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조차 나오지 않는 수익을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저희가 그 공공농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판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11월 농민청 골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농민청 골기를 결의하는 대회를 4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4월 첫째 주 정도에 동시다발로 전 지역에서 좀 진행하자라고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달에 실제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민들 투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수입농산물 투쟁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유주의 농정에 대한 근본적 투쟁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색과 TPP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농업에서 남겨놓은 것까지 포기할 걸로 예측이 돼서요. 사생 결단을 하고 TPP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이렇게 판이 바뀌어지는 흐름 속에서 11월 농민청 골기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서부터 결의해내고 이 결의된 것을 중심으로 농민청 골기 그리고 이후에 민중청 골기로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 농민들부터 판을 좀 뒤집어 바꿔버릴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하고요 기후에 관련된 얘기만 제가 넣었는데 이유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해야 되지 절대 투기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아마 농지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나 무슨 뭐 이런 걸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받은 분도 계실 텐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것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을 이제는 좀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이것은 농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전농이 좀 일정도 오래 역할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